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르입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강의자료 챕터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이 영상까지 들으시면은 본 강의 총 50회가 넘는 이 강의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자, 손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자, 머리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어깨도 쓰담쓰담 해주시고, 꼭 셀프로 이렇게 제가 안아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유치한 것 같아도 진짜 나한테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안아주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나 너무 대단해, 이렇게 해주면은 기분이 진짜 좋아진다고 제가 심리 상담을 옛날에 받았을 때 배웠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너무 유치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아, 아름아, 고생했어, 이렇게 하고 내 살을 만지면서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손 들고 이렇게 수고했어, 우리 반 정말 힘내서 잘 들었으니까 나머지 반도 한번 끝까지 꼭 완강해보자, 이렇게 파이팅하고 한번 이제 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저작권에 문제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만든 내 강의 자료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 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의 내용은 제가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저작권 전문 변호사님께 컨펌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뭐 1년 후, 2년 후에 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로톡이라고 하는 변호사 상담 플랫폼에서 전화로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사례를 넣을 때는 여러분 꼭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만약에 좋은 사례, 어떤 이렇게 해서 되게 잘 됐다, 이분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홍보가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 오히려 홍보해 주는 건데 한 명이라도 더 알려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강사님도 어떤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랑 SNS를 캡처해서 넣었다가 녹화본 강의였는데 그분이 항의를 하셔서 그 녹화본 강의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만든 강의 자료가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내용이어도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꼭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깔끔하죠. 내가 강의 자료 만들 건데 여기에 당신의 SNS나 당신의 사례를 말해도 되겠냐, 이렇게 허락을 받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사례를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사실 허락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히 특정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을 넣고, 전아름이란 사람이 사업을 14년 했는데 사업 초반에 돈 문제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대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런 내용을 허락을 안 받고 쓰면은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뭔가 가상의 어떤 캐릭터 같은 거 넣어주시고,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약 10년 넘게 사업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당연히 그 사람의 사진도 넣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실명이나 어떤 소속을 밝히면 안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유추가 될 수도 있는 걸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확히 14년을 하신 분이다, 근데 그냥 대략 10년째다, 이런 식으로 절대 유추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 만약에 사진이나 영상이나 짤 같은 어떤 이미지 그래픽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PPT에 텍스트만 넣으면 좀 심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럴 때 가장 베스트는 내가 직접 촬영한 게 베스트입니다. 물론 내가 길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사람들 얼굴이 막 다 나와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의 초상권이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그림 작품을 찍어서 그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찍어 사용한다든지, 이런 건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 내가 직접 촬영한 게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 내가 직접 찍을 수 없다면 두 번째는 무료 저작권 프리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이트를 활용하시거나 또는 내가 직접 그린 사진이나 영상이나 짤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 프리 사이트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곳들은 픽사베이랑 픽셀, 언스플래시입니다. 이 세 개로만 사용하셔도 여러분이 웬만한 이미지 그래픽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사진이나 뭐 그래픽이나 영상이나 다양한 소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이트가 좋은 이유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무료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뭔가 내가 직접 촬영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저작권 프리 사이트에 가는데도 내가 원하는 느낌의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럼 그럴 때는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 메모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4 용지에 내가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사진 찍어서 쓰시면 돼요.
만약에 A4 용지에 연필로 손그림을 그리는 게 약간 지저분하고 너무 연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갤럭시 패드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 밑에 샘플로 그려온 거를 아이패드에 있는 굿노트 어플 사용했는데요. 요즘에는 웬만한 핸드폰의 기본 메모 어플에도 다 그림 그리게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약간 조금 상상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단상에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림을 그려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이나 짤을 또 직접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때 블루 어플을 추천을 해요. 이거 여러분 핸드폰, 갤럭시나 아이폰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 VLLO 이 블루 어플 다운 받으시면은 이제 영상 만드실 수 있는데 되게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나중에 다 만든 영상을 추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비디오 부분이 있고 그리고 GIF 부분이 있어요. 이 비디오가 바로 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GIF가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짤 있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 파닥파닥 거리면서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짤이 바로 GI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그런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PPT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상황. 이 외에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내가 허락을 구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든 자료로 강의 자료를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정말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허가 없이 쓰면 안 되는 것이 무조건 법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논문은 분쟁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전 논문은 허락을 받지 않고 쓰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기사에서 가끔 뭐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기사의 제목이라든지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기사는 공공적으로 공개된 것이라 아주 일부만 출처를 표기해서 사용하는 거 공정한 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런 판례가 있다라는 거지 사실은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님께 저작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허락을 안 받으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근데 정말 일부만 출처 표기에 쓰는 거는 공정한 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를 표기하실 때는 그 기자명, 그리고 기사명, 신문사명, 발행한 년, 월일, 온라인 기사면 링크, 그리고 오프라인 기사면 페이지 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AI가 만든 저작물들 있죠. AI가 제가 리튼 사이트에서 뭐 글 만들어주는 거 보여드린 적도 있고 또는 뭐 그림 그려주는 거 또는 영상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촬영한 시점에서는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그런 법적인 기준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을 때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용하실 거면 약간 예의주시하고 좀 보신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가끔 어떤 사람의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에 어떤 썸네일 같은 걸 캡처해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 디자인도 이분이 만든 저작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을 캡처해서 쓰기보다는 땡땡땡님의 유튜브 채널에 가서 어떤 제목의 영상을 봐라.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상황입니다. 제가 1번부터 3번까지 상황은 내가 강의 자료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번째 상황은 내 강의 자료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모든 콘텐츠는 여러분 만드는 즉시 나에게 저작권이 있는 게 우리나라 저작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어떤 장치를 두지 않아도 여러분이 강의 자료를 만드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래도 좀 불안하다,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강의 자료를 저작물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료거든요. 돈이 발생이 되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저작권 등록까지 하면 추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더 깔끔하게 그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강의 자료를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강의 자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 자료를 저작권위원회에 저장을 하면은 하나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강의 자료를 조금씩 여러분이 수정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처음에 무료 강의를 한다거나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만들 때는 그냥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여러분이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하시고 이거를 뭐 정말 많은 강의를 나가고 더 많은 인원의 대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녹화본 강의로 아예 딱 이렇게 영원히 팔 거다. 그런 강의 자료는 이렇게 돈을 주고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 강의 자료를 수강생들 복습용으로 참고용으로만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재편집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본 강의 자료의 무단 복제 및 배포는 금지합니다. 그리고 또 왼쪽 보시면 강의연구소, 우리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의 자료에 텍스트로 카피라이트 바이 저작권 자명, 보통 여러분은 개인이 만드실 거기 때문에 카피라이트 바이 뭐 땡땡땡 홍길동, 카피라이트 바이 뭐 김미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강의하실 때 아예 사전에 처음에 구두로 여러분 이 강의 자료는 촬영하시거나 녹화하셔서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양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강의를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두로 말하거나 강의 페이지에 이런 표현들을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수강생들이 촬영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요. 제가 실제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 때는 진짜 제가 강의하는데 뒤에서 풀로 촬영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두로 사전에 안내를 하고 항상 강의 자료 하단에 이렇게 텍스트를 넣으니까 제 강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렇게 사진 찍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강의 자료를 다른 분들이 활용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활용해서 저작권을 보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강의하는 모습을 몇 장 정도 촬영해서 SNS에 올려주시고 하시는 거는 내 강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들 B 말고요. 자, 여기서 지울게요. 잠깐만요. 자, 어차피 만들면 나한테 저작권 있는 거고 내가 구두나 텍스트로 사전 공지를 했다면 한두 장 정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후기 올리고 하는 거는 오히려 독려할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 강의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요약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사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거나 또는 안 좋은 내용이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다면 절대 어떤 사람인지 특정하지 못하게, 추측하지 못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진이나 영상, 짤 등 이미지와 그래픽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내가 촬영한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 다음이 저작권 프리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알려드린 거. 근데 이 두 가지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내가 영상이나 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인의 저작물은 100%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내 강의 자료도 마찬가지로 만든 즉시 나에게 저작권이 있고, 그러니까 저작물을 또 등록하거나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아니면 강의할 때 구두 또는 제가 이렇게 하단에 넣은 것 같이 이런 텍스트 공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오늘 4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해서 여러분 강의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자료 챕터의 설명 끝났습니다. 제가 강의자료 챕터에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과 요소들을 설명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 강의를 처음 만드는 분들이 이걸 다 100% 달성하려면 강의를 오픈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강의 자료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지금 한 장짜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이렇게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강의 오프닝 할 때, 자, 스며들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하는 거 준비했냐? 그리고 나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도를 가지게 할 강세 소개 준비했냐? 이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비포, 계기, 애프터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강생의 기대와 내가 준비한 강의의 싱크를 맞출 목표를 한번 정리했냐? 자, 목표 페이지 들어갔냐? 이 소리예요. 그 다음 이제 본문 나와야죠. 본문. 본문은 내 강의 목적, 강의 기획을 달성한 강의 자료냐? 그리고 참여 포인트를 많이 넣었냐? 이거 뭐였죠? 중간중간 10분에 한 번씩 질문을 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어떻게 같이 실습을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사례 말고 다양한 사례들을 넣었냐?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꿀팁이 몇 개 있냐? 자, 이게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클로징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요약 정리를 했냐? 그리고 발표나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냐? 그리고 마지막 칭찬과 응원의 멘트를 준비했나? 그 다음에 이제 PPT 부분 시각화라고 넣었습니다. PPT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각적으로 가장 잘 이해되게 만들었냐?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디자인, 이건 제가 일부러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 저작권 부분,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내 저작물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는지.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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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 자료 체크리스트는 프린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일부러 제가 괄호 해놨으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강의 자료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완벽한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선 강의 경험을 꾸준히 많이 쌓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럼 영원히 여러분 강의를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 체크리스트 보면서 어느 정도 다 달성이 됐다 하시면 체크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뭐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됐냐,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체크하시는 기준을 너무 높게 두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강의 자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또 새로운 챕터입니다. 연습하기 챕터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다음 챕터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